김제시가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과 서예 문화전시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수도 4,200여 명이었습니다. 전북에 유치된 지방의정 연수센터를 전북 도의원들이 이용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유치 이후 지방의원 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전북 도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해 경찰이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헬멧 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위법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배 넘게 사업비가 늘어나 논란이라는 내용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사업 부지에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데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연휴양림 공사가 한창인 김제의 한 산자락. 내년 6월쯤 개장 예정으로 김제시는 국비 포함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 위로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휴양림 안팎으로는 거대한 송전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전자파 안전성과 경관 훼손 등을 놓고 뒤늦게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이미 60% 정도나 진행된 공사를 처리하자니 1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고 송전탑을 옮기거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보니 사업을 추진한 김제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김제시는 공사를 강행하는 한편 송전탑 이설 등을 놓고 한정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송전탑을 이설하는 방법과 지중화하는 방법은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90억 원의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 낭비 신고센터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시민들이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사례를 공개하십시오. 그렇지만 시민을 대표해 시 행정과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과제로 남는 상황. 한편 김제시는 휴양림을 조성한 뒤 추가로 송전탑 이설과 송전선 지중화 대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적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이 2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 익산지청은 최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체불 임금 규모는 242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도 4,200여 명이었습니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86억 4천여만 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해 가장 많았습니다. 노동부에 접수된 전북 체불 임금에 대한 조사 중인 사안도 2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 유치된 지방의정 연수센터를 전북도의회 소속 광역의원들이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정 연수센터는 제10대와 11대 전북도의회가 노력한 끝에 지난 2월 완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북도 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이곳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치 이후 지방의정 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전북광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세계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1명은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해 경찰이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1건으로 지난해 1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또한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2,600여 대에서 5,500여 대로 늘면서 사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이용자 안전교육 등 집중 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헬멧 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위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재명 의원이 지난 28일 선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득표율 77.77%로 22.2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에게 승리했는데요. 서울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대표에 오른 이 대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직전 최고 기록은 이낙연 전 대표가 기록했던 지난 2020년 60.77%였는데요. 최고위원 역시 친 이재명계 의원 4인방 모두 지도부에 안착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 중 비명계는 고민정 의원 단 한 명뿐입니다. 고 의원 혼자서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의 결정에 완충작용을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받는데요. 당내 주류는 친문에서 친명으로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전북 정치권에서 친문을 자처했던 이들은 앞선 대선 전국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친문에서 친명으로 빠르게 노선을 갈아탄 바 있죠. 전북 정치권은 친명을 자처하고 저마다 이재명 대표와의 접근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개파의 주류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전북 정치권은 또 각자의 친소 관계는 물론 정치적 셈법이 모두 다른 데다 지역 정치권 내 구심점도 없어 당분간 각자 도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LG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이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케이블협회는 지난 26일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 4편, 전규 2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수상작 8편을 발표했는데요.
부천 김포방송은 김포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시행 중인 이음 택시의 문제점을 보도해 프로그램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 매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게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저소득층의 재해보험인 군민안심보험에 자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창우체국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순창우체국에서 제안한 일병 10,000원의 행복보험으로 재해 사고에 대하여 1년 동안 보장하는 공익형 보험 상품입니다. 순창에 사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각종 재해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더욱 협력해 따뜻한 복지시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 농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강면 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주민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내년까지 2년간 연간 5천만 원, 총 1억여 원이 투자됩니다.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인 만큼 많은 면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